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94쪽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 시를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박지원의 고전소설 호지를 함께 학습하면서 당시 어떤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고 비판했는지 함께 확인해 봤고, 또 학습 문제를 통해서 작품이 주는 현재적 의미도 함께 생각하면서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작품은 현대시죠. 현대시로서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 작품에 반영된 삶의 모습과 오늘날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 제목 왼쪽에 보면 읽기의 초점 보이죠? 읽기의 초점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의 삶을 연민과 애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입니다.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오늘날의 삶과 비교하여 감상합니다. 자, 선생님 줄친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의 삶을 연민과 애정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입니다. 자,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듣기 파일 들려줄 테니까 듣기 파일 들으면서 눈으로 시를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후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자, 이 시의 제목은 가난한 사랑 노래입니다. 시 제목 아래에 부제가 붙어 있죠. 부제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시를 함께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웃의 한 젊은이를 시적인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죠. 이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이웃의 한 젊은이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시를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이것을 모르겠는가라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일행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사행에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자, 나머지 찾아서 줄 한번 쳐보십시오.
그 다음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그 다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마지막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모르겠는가 라고 똑같은 문장 이제 구조가 가운데 단어만 바뀌고 반복되기도 하지만 모르겠는가 대신 없겠는가 버렸겠는가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 무엇이 형성되죠? 운율이 형성되죠.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슷한 구절을 계속 반복하면 의미도 더욱 강조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시를 읽으면서 시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모르겠는가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의문문으로 문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하죠?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의문문으로 문장을 끝내는 표현 방법 설의법입니다. 그러면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라고 끝냈습니다. 모른다라는 걸까요? 안다는 걸까요? 가난해도 외로움을 안다라는 의미죠.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시의 1행부터 3행까지 여기까지에서 알 수 있는 정서, 감정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입니다. 1행에서 3행까지 드러나는 정서는 외로움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서리법을 활용해서 가난해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죠.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여기서 두 점을 치는 소리는 두 번 친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2시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새벽 2시를 알리는 소리를 말하고요. 이 당시에는 새벽 2시를, 그러니까 새벽에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종을 치면서 종 치는 소리로 시간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에 방범대원은 이 당시에 야간 통행 금지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금 시간이라는 말 들어봤죠? 야간의 통행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통금을 어긴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방범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원이 호루라기를 막 불면서 통금 어긴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죠. 그리고 메밀묵 사려 소리.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메밀묵과 찹쌀떡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밤에 메밀묵 사라, 찹쌀떡 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메밀묵, 찹쌀떡. 어디서 들어본 적 있나요? 실제로 들어본 적 없더라도 이런 소리를 누군가 이렇게 했던 얘기를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라는 것은 이 사람이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관련이 있는 육중한 기계죠. 그래서 노동자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중하다라는 거는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도시의 노동자로 살아가는 고달픈 삶, 현실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요 위에다가 선생님이 적겠습니다. 도시 노동자들이 느끼는
현실의 무게. 현실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 그리고 고달픈 삶을 드러낸다.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는 이렇게 현실의 무게와 고달픈 삶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금 읽은 4행부터 8행까지 7행인가요? 4, 5, 6, 7 4행부터 7행까지죠. 내용을 끊으면 4행부터 7행까지에서 알 수 있는 정서는 뭡니까? 네, 두려움입니다. 다음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여기까지. 알 수 있는 정서는 그리움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버렸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리움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어머니와 떨어져 있다라는 것, 고향을 떠나왔다라는 거죠. 어디로 떠나왔죠? 도시로 왔죠, 지금. 일자리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도시로 떠나왔죠.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굉장히 보고 싶다라는, 어머니와 고향을 그리워한다라는 거. 우리 아까 읽기의 초점에서도 봤지만 이 작품은 도시화가 진행되던 산업화가 진행되던 이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의 삶을 그리고 있다고 했죠.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입니다. 이때 굉장히 우리나라 도시화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농촌에서 살던 시골에서 살던 젊은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1970년대에 농촌을 떠나 향한다. 어디로? 도시로. 이촌향도 현상과 관련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바람소리도 그려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까치밥은 아래쪽에 단어 뜻에 나와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먹을 것을 구하기 쉽지 않은 날짐승, 새들을 위해서 다 따지 않고 남겨두는 감을 까치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사랑을 안다는 것이죠.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굉장히 애틋한 사랑이죠.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정서는 뭘까요? 사랑일까요? 사랑은 정서는 아니죠. 이 사랑이 어떻게 느껴져요?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굉장히 사랑했죠.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굉장히 사랑했는데 왜 내 등 뒤에서 네가 울음을 터뜨렸을까요? 지금 이 이웃의 한 젊은이 처지가 어떻습니까? 가난하죠. 그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가난 때문에 사랑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이런 사랑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우리 애틋함이라고 해볼 수 있겠네요. 애틋한 사랑.
그래서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감정, 정서는 애틋함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자, 여기 한번 줄 쳐볼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 모든 것들, 무엇일까요?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그리움, 마지막으로 사랑이죠. 이 부분 무슨 뜻일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이런 인간적인 감정조차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 한번. 네, 가난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가난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적어볼까요? 가난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마저 누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서글픔, 안타까움.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는 시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찾았나요? 혹시 못 찾은 친구는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이 부분 안에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죠.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습니다. 종을 치는 소리로 시간을 나타내주는 새벽 2시를 알린다고 2번을 치는 거죠. 당시의 시대 상황.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 제도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는 방범대원이 부는 호루라기 소리. 그리고 그 당시에 메밀묵 사라고 메밀묵 파는 사람이 소리치는 소리. 그리고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도시화 산업화가 한참 활발하게 진행되던 과정.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묶어볼까요? 선생님이 기술 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여기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이 묶은 부분입니다. 위쪽에다가 쓸게요. 소리가 나오죠. 쭉 소리. 이건 어떤 심상이죠? 청각적 심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대의 어떤 상황, 사회문화적 상황, 그 사회의 분위기를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당시 시대 상황, 분위기를 알게 한다.
당시 시대 상황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두려운 그리고 고달픈 시대였죠. 두렵고 고달픈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심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방금 우리가 청각적 심상을 찾은 것처럼 이 시에서 나오는 다양한 심상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삼행입니다.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진다. 여기서 드러나는 심상은 어떤 심상입니까? 달빛이 새파랗다. 그리고 눈 쌓인 골목길 떠올려 보세요. 눈은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하얀 눈이 쌓여 있고 그 위에 새파란 달빛이 쏟아지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죠. 시각적 심상입니다. 게다가 눈이라는 흰색과 달빛이라는 푸른색이 대비가 되고 있죠. 색채 대비.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색채 대비는 두 가지 색깔, 둘 이상의 색깔을 나란히 이렇게 두면 각각의 색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색과 푸른색을 대비해서 놓음으로써 색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각적 심상,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 거, 이것을 통해서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나의 그런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청각적 심상 나란하게 나열돼 있었죠. 두 점을 치는 소리부터 기계 굴러가는 소리까지 건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이 당시 시대의 어떤 두려운 시대 상황, 좀 무서운 지금보다 훨씬 좀 무서웠던 통제를 했던 시대 상황과 분위기들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시 노동자로서 느끼는 그런 고달픈 현실, 무거운 현실도 보여주기도 했죠. 그 다음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심상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새빨간 감, 바람 소리죠. 집 뒤에 남아있는 새빨간 감은 시각적 심상이고 바람 소리는 청각적 심상이죠.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나란히 놓으면서 시각 플러스 청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상을 복합 감각이라고 합니다. 복합 심상이라고 하는 거죠. 복합 심상이라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복합 심상. 자, 그래서 이런 시각적, 청각적 심상들 가지고 어머니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심상 한번 찾아볼까요?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뜨거운 것은 어떤 심상? 촉각적 심상이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숨결은 우리 어떻게 느낄 수 있죠? 피부로 느끼죠. 마찬가지로 이 두 부분은 촉각적 심상입니다. 이 시에 굉장히 다양한 심상들이 활용되면서 이 시적인 시 속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이 울음. 울음은 뭐죠? 소리죠? 청각적 심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촉각적, 청각적 심상들을 활용해서 애틋한 사랑,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가난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애틋한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감각들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바로 문제풀이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안 푼 상태죠, 지금. 그래서 영상을 멈추고 96쪽, 97쪽, 98쪽까지 세 바닥을 풀고 영상을 재생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십시오. 자, 문제를 잘 풀어봤습니까? 정답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1번 작품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배경은 세 가지가 있죠. 공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입니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어딜까요? 삼행에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골목길입니다. 골목길. 이 전체적으로 더 넓게 배경을 바라본다면 여기는 시골일까요? 도시일까요? 지금 도시죠. 그래서 도시의 한 골목길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도시의 골목입니다. 골목길. 계절적 배경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계절이라는 걸 시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눈 쌓인 골목길이죠. 눈 쌓인 골목길.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배경은 겨울인 것이죠. 눈 쌓인 골목길. 또 계절적인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고향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집 뒤 감나무에 무엇으로 하나 남았을?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여기서 까치밥은 아까 무엇이었죠? 겨울이 시작되면 먹을 것이 없을 그런 새들을 위해서 따지 않고 남겨놓는, 그래서 계절적 배경이 겨울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시간적 배경은 언제일까요? 눈 쌓인 골목길에 무엇이 쏟아졌죠? 새파랗게 무엇이 쏟아졌죠? 달빛이 쏟아졌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간적 배경은 저녁 또는 늦은 밤,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려면 늦은 밤이 더 적절하겠죠. 늦은 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다른 구절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아까 새벽 몇 시를 알리는 소리? 바깥에? 새벽 2시를 알리는 소리, 2점을 치는 소리. 그러면서 통금 어긴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방범대원의, 다 쓰지 않겠습니다. 호각소리. 이런 것들을 보면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늦은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선생님 이렇게 다 안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그 부분 구절을 적어줘야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우리 정리했죠? 외로움, 다음은 두려움, 그리고 그리움, 그 다음 12행에서 15행은 사랑인데 이 사랑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애틋함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함께 정리를 좀 안 했는데 감정은 정리를 안 했지만 우리가 적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 여기서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감정이 드러났다? 서글픔과 안타까움이었죠. 서글프고 안타까운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의 내용을 이야기로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네요. 이야기로 표현을 하려면 이 시를 산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말하는 이 처지가 잘 드러날 수 있게 표현해야 되겠죠. 고향이 시골인 나는
육중한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도시로 직장을 찾아 올라오게 된다.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자리를 찾았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힘들게 고달프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힘들게 도시 빈민으로 살게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고향이 그립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서술해도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면서도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 슬픔을 노래하는 내용.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슬픈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따로 정답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97쪽의 2번 문제. 다음은 이 시가 창작될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글입니다. 일일 활동과 이 글을 바탕으로 시의 주제를 정리해 봅시다. 위에 그림 보이시죠?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정부의 주도로 경제 발전을 급속히 진행했고 농촌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었다. 그래서 도시 빈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19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도시 노동자들의 슬픔이 배어 있다. 경제 성장의 이면에 도시 노동자들의 슬픔이 배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도시화 산업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도시 노동자들은 저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면서 소외된 것이죠. 그러면서 도시 빈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화 산업화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 이 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도시화 산업화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 연민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3번 작품의 부제인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에 주목해서 활동을 해봅시다. 이 시의 화자가 이웃의 한 젊은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고 했습니다. 시의 화자가 이웃의 한 젊은이를 바라본다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이런 안타까운 젊은이의 삶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죠. 연민의 시선. 동시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의 갈래는 현대시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현실적이고 감각적이고 감각은 다양한 시각, 청각 이런
촉각 심상들이 드러났죠. 그리고 애상적입니다. 애상은 슬퍼하는 것을 애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재는 가난한 도시 빈민의 삶. 주제는 도시와 산업화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의 삶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입니다. 특징은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아까 있었죠. 가난하다고 해서 삐리리를 모르겠는가? 그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면서 의미를 강조하죠. 시각, 청각, 촉각 같은 다양한 심상을 활용해서 시적 상황을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려냅니다. 또한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고달픈 삶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민의 시선, 따뜻한 시선이었죠. 그리고 서리법을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정리는 잘 필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